한동훈 표입니다. 무엇이 한동훈 표라는 건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힘들게 하는 건 용산, 뿔난 한동훈 팬심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힘들게 하는 건 다른 데가 아니라 용산이다, 대통령실이다라고 지금 쌍따옴표가 붙었어요.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팬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팬심이 뿌리 났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들이 나오느냐. 지금 위드훈이 이 한동훈 위원장 팬클럽의 회원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네. 윤통이나 여사말만 나온 편을 들어야 되냐. 자꾸 한동훈 지지하면 윤통도 지지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아라. 이철규는 내 스텝이라는 발언이 통쾌, 상쾌, 명쾌하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윤 대통령을 감싸지 말라. 한동훈 위원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대통령실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는 거 바로 위드훈이 팬클럽이라는 거죠. 팬클럽 같이 볼까요? 네. 지금 팬클럽 현재 제가 잠깐 좀 전에 보고 들어왔을 때 회원이 한 17,000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팬클럽 얘기를 들어보면 조기현 변호사님, 일단 우리 훈이 힘들게 하면 용산도 용담 못해 지금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팬클럽이 보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 김건희 여사 팬클럽도 다 있거든요. 팬클럽 간에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이 일단락되고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쨌든 남아있는 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투쟁의 어떤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결국에 이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총선에서는 당장의 선거를 걱정하는 수도권 출마자들도 있겠지만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 결국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총선에서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긴 하는데요. 길게 봤을 때 과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까지의 어떤 역할만 하고 끝낼 것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결국 자기 정치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지층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길게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대통령과의 갈등 요인을 자극하는 문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총선 전에 이런 지지층 여론이 있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적극적 발언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결국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를 지지해주고 지금 결집하고 있는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는 정치는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만 하고 정치판에서 나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 정치를 위해선 본인 지지층을 계속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 얘기를 하나 둘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다만 직접적인 충돌은 좀 피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지지층들이 지금 윤 대통령과 꼭 한동훈 위원장 지금 우리가 같이 지지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아라는 얘기를 여러 명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측에 이 지지층에 내가 협박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누구냐?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온갖 수모를 다 받으면서 단도대에 목이 잘린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교를 하는 그런 접근 인사가 막 그런 것이 다 의도적으로 작출된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 기반은 한 위원장이 벌써 다 옮겨갔습니다. 이런 지지자들이 급속히 변하면서 어떤 일부는 저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협박을 해요? 하면은 당신 좋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으로의 지금 비대위원 장으로 이제 지금 권력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궁정 쿠데타입니다. 네. 신평 변호사입니다. 신평 변호사. 나는
이미 한동훈 위원장 측 지지자한테 지금 협박을 받았다. 당신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궁정 쿠데타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네. 궁정 쿠데타라는 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평 변호사가 공정 쿠데타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지금 대통령실이 궁정이냐라는 말이죠. 예, 대통령실과 용산과 이 국민의힘의 관계가 어떤 궁정, 귀족 이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용산은 용산이고 당은 당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라는 의구심을 계속 받아왔고 그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한계로 많이 작용이 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벗어 던지면서 사실은 그 보수의 그 지지층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많이 쏠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너무 급격한 당정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네. 지금 심평 변호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뭐 최근에는 뭐 태극기 부대가 한동훈 아웃을 외쳤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 미묘한 어떤 분열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디커플링 현상 모습이 실제로 보이고 있다. 한동훈 아웃이란 말도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해주셨어요. 네,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뭐 일단 이제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네.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심평 변호사 최근에 한 얘기 보면 전혀 어떠한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고 네. 뭔가 제가 볼 땐 좀 생뚱맞은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에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윤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궁정 쿠데타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하니까 사퇴 안 한 것이 궁정 쿠데타냐? 그러면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게 맞느냐? 그건 뭐 행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궁정 쿠데타라는 의미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사퇴하라 막 그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본인이 뭐 대통령 멘토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말 멘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멘토 역할을 해서는 큰일 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이제 한동훈 팬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간의 어떠한 저런 갈등 이것은 이제 불가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네. 이제 보수 세력들은 윤 대통령에게 호감이 있든 비호감이 있든 지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와 같은 어떤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제까지 뭐 보수에 대한 지지를 하려고 하는데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대체제가 나오니까 방향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가피해 갈 수밖에 없고 또 총선을 놔두고 또 정권 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뭐 여론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동훈 비대위와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전형적인 뭐 여권의 분열이라고 보고 이건 더 시발점에 불과하지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한동훈 위원장 지지자로 좀 옮겨가는 이런 거는 예견이 됐었던 부분이다. 예견됐었던 상황이 눈앞으로 지금 현실화됐을 뿐인 거고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심평 변호사 좀 이런 발언, 언행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그동안 나온 얘기 뭐 맞는 거 없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평 변호사 사실 지난 25일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네, 뭐라고 올렸느냐. 저는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렸다. 내가 이러는 이유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렸다. 이제 살날을 헤아리는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게 제게 주어진 작은 소임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렸다. 이게 진짜 무슨 얘기냐 싶은데 요 며칠 전에는 또 다른 본인이 직접 쓴 자작 시를 올리기도 했었죠. 이겁니다. 네, 슬픔의 의미라는 시였었어요. 심평.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다고 헛헛한 발걸음을 돌리니 점점점. 네, 이런 글들을 이 시를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벽에 거의 새벽 2시 가까이 됐는데 누군가 좋아요를 눌렀다. 누가 눌렀느냐? 윤 대통령이 좋아요를
눌렀다라고 저희도 당시에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나의 때가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었던 심평 변호사가 아까 본 것처럼 지난 25일 다시 올렸다는 거죠. 발걸음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주원규 의원님, 네. 사실 이때 나의 때는 지나갔다라는 요 멘트에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요를 누른 게 어떻게 보면 신 변호사가 일선 후퇴하는 뒤로 좀 물러나는 모습, 아유 잘 생각하셨어요 라고 좋아요를 누른 걸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 발걸음을 다시 돌렸다라고 지금 신병 변호사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좋아요 꾹 이거는. 그 좋아요의 의미는 네. 심평 변호사께서 이제 멘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그런 오해들을 이제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누구의 말에 이렇게 부안해동내거나 움직인다 이런 어떤 비판들을 받았었기 때문에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그때 그 시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던 것은 이제 심평 변호사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오해를 일소하는 어떤 효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심평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궁정교태타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빠르게 레임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돌아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렸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 변호사님과 우리 윤 대표님과 말씀하신 그 궁정구태타의 부분에서 심평 변호사께서 지금까지 좀 헛발질하는 말들도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정 쿠데타가 맞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테타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정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것까지도 사실은 등장을 하는 부분도 고려를 했어야 됐고 네. 만약에 정말 탈동조 효과를 발했다라면 한동훈 지금 전 현 비대위원장이 그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립각조차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투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도층이나 민심을 아우르는 구테타라든지 어떤 탈동조 효과가 아니라 네. 그냥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력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천이 앞두고 있는데 네. 친윤 세력과 그리고 이른바 비윤 세력과의 공천의 밸런스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 다툼으로 보수가 내부 분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장 분열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협소한 분열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궁정구테타라는 용어에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산하에 중도층을 갖고 가야 되니 이게 차별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훅 불거진 권력 다툼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공정쿠데타가 맞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어제가 딱 취임 한 달 되는 날이었었죠. 오늘 이제 한 달하고 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보통 당대표가 한 달이 되면 지난 한 달 잘했나 못했나 뭐 전문가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보통 진행이 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2012년 박근혜만큼 뜨는 한동훈 윤 차별화 성과 공천은 뇌관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박근혜만큼 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길 좀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 대표 역할 수행평가. 네. 그동안 잘했나요? 못했나요? 당대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를 물어본 여론조사들을 지금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만 다 모아놓은 건데 한동훈 위원장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있다가 52, 잘 못하고 있다가 40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박근혜만큼 뜨는 이라는 제목이 나왔느냐. 여길 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때 잘하고 있다가 52, 잘못하고 있다가 24. 같죠. 50% 과반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땠길래? 다른 사람들은 황우여 30, 김무성 41, 이준석 37, 김기현 29, 26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낮았는데 많아봐야 김무성 대표 때 40%대였었는데 과반이 넘는 건 박근혜 비대위원장밖에 없었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똑같은 수치로 그 다음을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조기현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 지금 박근혜만큼 지지를 받고 있다. 약간 낙관의 이 방점을 찍은 제목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상적으로. 그리고 예. 한 3주 동안의 신년 인쇄하면서 전국 순회했을 때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지지도가 높아진 건 분명하고 그게 반영된 결과인 건 분명한데 이게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비전에 대한 지지기까지 볼 수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감, 비판에 대한 반사작용이 일단 흡수된 것뿐이지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어떤 정책 입지를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렇게 올라가는 개인적 인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와중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언급 이런 게 터졌고 그 이면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에 대한 그 얘기들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에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이번 갈등으로 촉발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지지율이 뜨면 뜰수록 네.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개인적 인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였던 부분도 있고요. 중도 확장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저 지지는 네. 한동훈 위원장 개인에 대한 어떤 인기 내지 그 개인에 대한 지지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과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되고 그 관건은 역시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국정 운영의 어떤 심판 여론 실패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조규현 변호사께서는 그래도 박근혜와 한동훈은 좀 다르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주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말기였고 확실한 미래 권력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고 그리고 바로 대선이 이어졌다라는 게 상당히 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조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네. 사실은 김무성 대표도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 대권 주자였거든요. 네. 미래 권력으로 좀 분류되던 분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대권 주자에 가깝고 미래 권력으로 분류될수록 지지율이 높고 네. 그렇지 않은 분일수록 좀 지지율이 낮은 패턴을 보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결국은 이 여당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민심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속의 야당을 계속 갈구하는 거죠. 네.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비교했을 때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총선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새롭게 지도자로 등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같은 점이 있다면 총선 직전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다. 이 얘기인즉슨 총선에서 성과를 내면 온전히 본인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죠. 윤차별화 성과 공천은 뇌관입니다. 공천 괜찮을까? 공천 잘해야 되는데 요 얘기가 지금 괄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총선 비대위 성공 관건은 공천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운동권 텃밭에 한동훈 표 킬러 공천. 네, 한동훈 표 공천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운동권 텃밭에 킬러 공천을 한다라는 건데 이재명, 원희룡, 임종석, 윤희숙, 정청래, 김경률 이 방식으로 킬러 공천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 원희룡, 김경률 두 사람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험직하고 야당에 선명하게 맞선다라고 나왔는데 어제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직접 보고 오실까요?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나라의 꽉 막힌 앞날을 구조개혁으로 뚫어내는 것이 알맹이입니다. 민주화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기업, 반시장 교리로 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네, 윤희숙 전 의원 어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디에 선언을 했느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온다고 얘기한 지금 이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길 지금 사진을 좀 같이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어제 윤희숙 전 의원은 임종석 대항마,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어디 가든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길 좀 보겠습니다. 김미석 의원 지역구 영등포에는 박민식 전 장관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뭐 사천 논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 지역구 마포을에는 김경률 비대위원 그리고 이 이인영 의원 지역구에는 이번에 영입 인사 중에 한 명이었었죠. 호준서 내정 대변인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결국 각각 좀 운동권이라고 지금 표현되는 야당의 인사들 자리에 한 명씩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서 보면 원희룡, 박민식 두 전 장관은 뭐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지만 다른 사람들 지금 뭐 김경률, 윤희수, 호준석 등등은 김광삼 변호사님 네. 여기는 결국 한동훈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진짜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내각에 있었긴 했죠. 네. 그런데 굉장히 상징성적 의미가 많이 있죠. 원희룡 특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와 관계랄지 부동산이랄지 또 국토부 장관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걸 꼭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장관 출신을 일부러 공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 대진표를 보면 네. 상당히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보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대진표 보고 누구는 좀 약한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싸워볼 만하다 충분히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운동권 청산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자기의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실천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우리는 민생과 경제로 하겠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로 하는 건 하고요. 그다음에 총선에서 인물로 싸우는 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자격 공천해갖고 뭐 철지나 이념 공세다 이거 하는 것은 제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 자체가 기득권이었던 운동권을 청산하느냐 청산하지 않느냐 네. 이게 좀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국민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한 말씀 좀 드릴 것은 아까 우리 여론조사 봤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30일 동안의 성과가 뭐냐 A학점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저 여론조사가 저는 뒷받침을 한다고 봐요. 특히 한동훈과 윤석열의 정면 충돌에서의 그 변곡점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지지세를 얻게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렇게 대진표를 짜면서 경쟁력 후보를 내보내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한동훈 표 공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윤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제 혁신 공천을 하느냐가 제2라운드의 한동훈에 대한 평가가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표 공천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동훈에 대한 평가 2라운드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뭐 윤석열 정부 장관이니까 제외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사람들 한동훈 사람들이라고 이른바 친한파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가장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왔었죠. 김경률 비대위원. 사실 사촌 논란이 일 만큼 김건희 여사 관련한 발언 때문에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섰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어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희숙 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성동갑 출마 윤희숙, 김여사 의혹, 겸허한 해법을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래서 민심을 따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 50명의 선수들을 위해서 민심에 가장 잘 반응하고 겸허한 그런 해법을 내주기를 대통령실과 또 우리 당이 그런 해법을 내주기를 제가 선수로서는 간절하게 원합니다. 네. 내가 직접 뛰는 선수로서는 좀 겸허한 해법이 나오기를 간절하게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김경률 비대위원처럼 팔 들고 출마합니다. 정청래 대항마로 나옵니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지역을 정해서 제가 그냥 여기를 나오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원규 위원님. 네. 일단 결국 당선이 되면은
한동훈 사람들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다 내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사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략적 고민이 아주 치밀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밀하게 됐다. 왜 치밀하게 저는 보냐 하면은 네. 이른바 이제 친한파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험지 출마를 지금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윤희숙 의원 준비하는 쪽도 그렇고 김경일 비대위원 쪽도 사실은 야당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생환이 된다라 그러면은 친한파의 득세가 총선 이후에 아마 회오리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만약에 공천에서 친윤에서 이제 차출된 분들이 험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유리한 곳에서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곳에서 당선이 된다면 네. 친윤 위원들의 어떤 분노나 그런 이 민심 이반, 그 당내 이반도 잠재울 수 있다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이 잘 주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원내에서 또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친한파와 친윤파의 어떤 부분에서는 대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 부분과는 조금 별개로 이 운동권 청산이라는 그 아젠다가 저는 너무 구태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마치 야당이 어떤 대상을 여당을 향해서 싸우는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게 거꾸로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인물 싸움으로만 해서 당선이 되셨다 하더라도 과연 경제나 아니면 지역 민심에 대해서 대안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친한파 의원들의 당선 이후에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운동권 철폐라는 요 구호 자체가 너무 좀 흘러간 얘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윤주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운동권 청산 담론은 이미 지난 대선과 바로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그리고 소화해냈던 담론입니다. 다시 그것을 소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좀 피로감을 줄 수 있고요.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정치에서 통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야당 심판론입니다. 야당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권과 여당이 심판의 대상이고 그것을 누가 잘 심판할 수 있느냐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이 대진표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후보들을 많이 고르고 있어요. 네. 굳이 저는 야당 운동권 청산이 아니라 저는 정책 전문가, 또 대중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뽑아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신진 세력을 투입하겠다라는 선수 교체론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선거인데 굳이 86세대 운동권 다소 좀 피로도 있는 그런 담론을 굳이 꺼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권 여당인 만큼 야당 심판에 가까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현실화해서 삶을 직접적으로 나아질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점을 공격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짧게. 저는 전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네. 운동권 심판론 청산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청산이 안 됐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우리 숫자 줄이자는데 이루어졌습니까? 불체포 특검 하자고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이건 수없이 총선 때마다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해보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랄지 민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대진표 봤잖아요. 네. 원희룡 장관, 김경률 회계사, 윤희숙 후보 네. 다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진보한 아젠다다. 그건 잘못된 얘기죠. 안 됐으면 계속 우리가 주창을 해서 청산을 하는 게 맞죠. 네.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됐느냐. 안 됐으니까 이번엔 진짜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